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37번째. 오늘은 관살 혼잡이 된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헛방 날린 상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사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연을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동영상을 날마다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독학으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연을 드린 것은 제 사주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주 상담을 자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관살 혼잡 사주라 이혼수 재혼수가 있고 남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도 사주 공부를 해보니 제 사주가 관살 혼잡 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주가 제 사주인데 연간의 경금, 연지 술토 지장간의 신금, 그 다음에 월지 축토 지장간의 신금, 그 다음에 일지 사화 지장간의 경금으로 관살이 4개나 있어 관살 혼잡이 되는 사주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한 남자와 해로를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관살 혼잡이 된 사주가 맞는 것 같은데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문점을 분명 풀어주실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제 사연이 채택되어 의문이 풀렸으면 합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이 사주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것 같아 채택하여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같이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연 주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앞에서 잠깐 봤었죠? 경술년, 기축월, 을사일, 김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경술생이면 70년생이시죠? 70년생이면 지금 49살이 되신 여자분이시겠네요. 자, 관살이 혼잡이 돼 있는데 왜 한 분과 해로하면서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란 얘기죠. 자, 사주를 풀어보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자, 본인은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 큰 쇠, 연지의 술토는 큰 흙, 불을 품은 흙이죠.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흙, 사화 큰 불, 기토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가 오행 중에서 물이 안 보이죠. 물이 물론 지장간, 축토 지장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장간에 있지만 나와 있는 건 없죠. 사주에 큰 불이 있고 흙들이 제법 많고, 그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도 경금은 큰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술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기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축토 또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사화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기토는 편제라고 그랬죠. 편제, 그 다음에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없는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추월에 태어났네요. 소환 뒤에 태어났죠.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환절기 흑의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 자, 사주 강약을 위해서 을목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겠죠. 소생목이니까. 같은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쭉 보니까 묘목이 내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고 축토 안에 개수가 조금 힘을 주고 있네요. 나머지 기토, 사화, 축토, 술토, 경금
모두가 남의 편이 됐다는 얘기죠. 내 힘을 많이 빼가는 사주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신약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 보면은 관살 한번 보자고요. 경금 있죠? 그 다음에 술토안에 신금, 술토안에 신금, 그 다음에 축토안에 신금, 그 다음에 사화안에 경금, 요렇게 관살이 되어 있네요. 관살 혼잡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약한 사주가 관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 작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사주는 사주가 신약한 사주지만 기질적으로는 약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이 관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신약한 사주지만은 왜 경술 쾌강이 힘을 보태고 있죠. 그 다음에 사화 불기운이 이 사주가 은근히 강한 사주예요.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식상이 있고 이런 경술 쾌강살이 있어가지고 기질적으로는 약하지 않은, 충분히 관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관살이 혼잡돼 있죠. 신금, 경금 이렇게 해가지고 관이 4개나 있으니까 관살 혼잡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서 관살 혼잡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관살 혼잡을 분명히 관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된 사주인데, 이분이 지금 남편하고 회로를 하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경금 있죠? 큰 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연간에 기토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좀 이 사주에 가까이 있어야 유정해 가지고 이 기운이 여기까지 도달해서 관살의 힘이 도달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술토안의 신금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주에 있어가지고 무정하고, 그러면 신금하고 경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살의 힘이 작용이 되는데, 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축토안에 개수 정도가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말라버리면 상당히 겨울이지만은 이 사화가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큰 불이죠. 이게 큰 불인데 작지만 작은 나무지만은 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술토안에 정화도 있고 이게 상당히 지글지글한 흙인데 이런 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축중의 개수가 점점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이 상당히 말라버리니까 은근히 불기운이 사화 그다음에 술중의 정화가 은근히 불기운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쇠들이 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 축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있는 신금, 경금, 이런 모든 모든 쇠들이 이 불기운의 은근한 불기운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눌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 불기운 때문에, 은근한 불기운 때문에 관살 혼잡을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 결혼한 시기 20대 중반에 했다고 그랬다는 얘기죠. 25세 때 보시라고요. 25세부터 병술대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큰 불이 술토를 품고 있어가지고 큰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더더욱 불기운이 좀 강해져서 이 쇠들이 위축이 많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와 관살 혼잡이 됐지만은 사주 내에 은근하게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쇠들을 갖다 눌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시기를 딱 보니까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이 쇠기운을 갖다가 눌러주고 있어서 관살 혼잡을 피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정하면은 그만큼 기운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운에서 이렇게 불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 있죠. 결혼하는 시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관살 혼잡이 된 사주가 불기운이 은근히 쇠를 눌러주는데, 결혼하는 시기 그 대운을 봤더니 병술 대운으로 큰 불이 또 들어와서 이 쇠들을 갖다가 관살을 갖다 눌러주니까 관살 혼잡이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무정이
오행의 유정부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결혼하는 시기 운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주에 관살이 혼잡됐다고 해서 관살 혼잡이 성립된다고 보지 마시고, 그 관살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오행이 그 관살을 누르고 있는지 못 누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관살 혼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첫 번째 관살이 혼잡됐지만 사주에 은근히 불기운이 강해서 이 쇠들을 갖다 눌러주고, 두 번째는 이 경금과 술토 안에 있는 신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좀 무정한 관계라 작용력이 좀 떨어지고, 세 번째는 결혼한 시기에 불기운이 돌아가지고 더더욱 불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쇠들을 갖다가 눌러줬다는 거. 이게 오늘의 이 사주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주에 관살이 혼잡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혼잡으로 하지 말고, 사주의 형세를 잘 읽어가지고 그 관살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운 흐름도 잘 살펴서 해야 이러한 오류를 적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분은 결혼한 시기와 사주의 불기운이 좀 강해서 관살을 눌러줘 가지고 관살 혼잡을 피한 사주가 돼서 한 분과 해로를 하게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